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펴낸 곳은 현대지성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혹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시계를 내놓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아이를 때리고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시그문드 프로이드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했다. 이 표현을 기억하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갈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과 생명유지. 2. 음식. 3. 잠.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8.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 하나가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 부르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하라. 그는 바람이나 욕망, 열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란 느낌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려 살던 한 식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떠리로 산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슨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설을 썼다. 이 욕망 때문에 크리스토퍼 렌은 예술적인 석조 건물을 설계했다. 이 욕망 때문에 록펠러는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축적했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집을 짓는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많은 아이들이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욕망 때문이다. 뉴욕 경찰국장이었던 E.P. 멀로니에 따르면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자들은 자기애가 넘치다 못해 체포된 후 처음 요구하는 것이 자신을 무슨 영웅처럼 대문짝만하게 실은 신문을 구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와닿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지금 당장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 TV 스타와 정치인들과 나란히 신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즐거울 따름이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지 말해준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디 록펠러는 중국 북경에 돈을 캐치게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힘든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정신 이상이라는 꿈의 세계에서나마 찾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반 정도가 뇌병변장애, 알코올, 독극물, 부상과 같은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나머지 반에 대해 말해보자.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신 이상을 겪는 나머지 절반의 뇌세포는 조직적으로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사후 부검에서 그들의 뇌세포를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도 이 조직들은 일반 사람들의 조직만큼이나 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 사람들은 미쳤을까? 최근에 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정신병에 대한 지식으로 더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받기 힘들다는 상도 모두 휩쓸었던 이 의사는 내게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확실하게는 모른다. 그는 정신 이상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치료 중인 환자 한 명은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녀는 사랑, 성적 만족,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원했죠. 하지만 그녀의 모든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죠. 심지어 같이 밥도 먹지 않으려 했어요. 아내에게 2층 자기 방까지 음식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아이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얻지 못했어요. 그녀는 미쳤죠. 하지만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처녀적 성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영국 귀족과 재혼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레이디 스미스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했죠. 애들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녀는 매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말하죠.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녀의 꿈이라는 배는 현실이라는 험준한 바위에 부딪혀 박살났다. 하지만 광기라는 화창한 해가 빛나는 환상적인 섬에서 그녀의 배는 돛의 바람을 가득 안고 돛대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항구로 들어오는 중이다. 비극적인가? 글쎄 모르겠다. 그녀의 담당의사는 내게 말했다. 내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정신을 돌려줄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걸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보자. 앤드류 카네기는 왜 슈와브에게 1년에 100만 달러, 하루로 따지면 3,000달러 이상의 돈을 주었을까? 슈와브가 천재였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슈와브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까? 찰스 슈와브는 자신보다 철강 제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슈아브는 자신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슈아브는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간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 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아브는 이 말을 실천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정반대로 행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을 쥐잡듯이 하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많은 위인들도 만났죠. 슈아브는 말했다. 모든 위인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판보다는 인정정신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쏟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슈아브는 앤드류 카네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가장 두드러진 비결 바로 그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카네기는 자신의 동료들을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도 칭찬했다. 카네기는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서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는 스스로 모비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자신보다 훌륭했던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묻혀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정이야말로 록필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예를 들면 그의 파트너 중 하나인 에드워드 베드포드가 실수를 저질러 남미에서 잘못된 구매를 하여 $100만 이상을 날렸을 때였다. 록필러는 비난을 할 수도 있었다. 그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상황은 이미 종결된 다음이었다. 그래서 록필러는 칭찬할 거리를 찾았다. 그는 베드포드에게 투자한 돈의 60%라도 건졌으니 잘했다고 축하해 주었다. 근사하군. 록필러는 말했다. 우리는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데 말이야. 브로드웨이를 지락펴락했던 뛰어난 사업가 플로렌츠 지그펠드는 평범한 소녀들을 스타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평범한 소녀를 무대 위에 세운 다음 신비롭고 유혹적이고 매력 있는 여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인정과 확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지그펠드는 예의와 배려의 힘만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합창단 여성들의 임금을 주당 $30에서 무려 $175로 인상했다. 또 지그펠드는 여성들에게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뮤지컬 폴리스가 초연되던 밤 그는 캐스팅된 모든 배우들에게 축전을 보내고 합창단 여성들 모두에게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장미꽃을 보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먹이며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샛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친절한 이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3.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2. 웃어라. 3.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4.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5.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6.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논쟁을 펴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지 않은 어느 날 밤 런던에서 나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미니스였다. 한동안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로스 경을 위해 연회에 갔다.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유명한 경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 따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 그 재밌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갖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가 요청하지도 반겨주지도 않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주려고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뭐라고? 셰익스피어였다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그 말은 성경에 나온 거야. 난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있었고 왼쪽에는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게몬드가 앉아있었다. 게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꾼과 나는 이 문제를 게몬드 씨에게 판정해달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게몬드 씨는 이야기를 듣고 식탁 아래에서 나에게 발길질을 한번 하고는 말했다. 데일, 내가 틀렸어. 이 신사불이 오라.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게몬드 씨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말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햄릿, 오막 2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린 즐거운 연회에 손님으로 간 거잖아.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 그냥 체면을 살려주면 좋잖아. 그 사람은 내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는 법이야.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가고 없지만 그가 가르쳐준 교훈은 계속 남아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 1. 잔소리하지 마라. 2.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라. 3. 비판하지 마라. 4.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5. 작은 관심을 보여라. 6. 예의를 차려라. 7. 결혼의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면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내용이 가득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